이 주제는 잠시 뒤에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한 가운데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봤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설이 떠돌자 정경심 교수가 동생 집으로 주식을 옮겨 놓은 겁니다. 혐의 전부 부인하셨나요? 교수님 혹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까 성실하게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하나 짚어볼 만한 좀 의미 있는 얘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정경심 교수가 동생 집에서 동생 집으로 본인 주식을 옮겨놓은 시점이 조국 전 장관이 장관설이 돌 때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사실은 실물 주식을 산다는 것도 이제 이례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주식을 원래 공개 시장에서 시가보다 싸게 사고 그리고 차명으로 보유할 수 있고 은닉을 위해서 아마 저렇게 실물 주식을 보관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아마 검찰도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정경심 교수 해명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차명으로 그렇게 보유하고 있던 실물 주식을 남편인 조국 당시 전 민정수석이 장관 내정 얘기가 나올 때 동생 집으로 옮겨놨다라는 거는 일종의 이 본인들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그러면 실소유자 코링크피의 실소유자가 당신들 아니야? 그럼 이거 각종 법률 위반 아니야?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그런 어떤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동생 집으로 옮긴 거 아니냐라고 이제 관측이 나오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본인들의 행위가 문제될 거를 인지하고 있었다. 정경심 교수는 최소. 그렇죠. 그리고 남편인 조국 전 장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혹들이 좀 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 더 짚어보려고 이도현 의원님. 네. 부인이 남편한테 좀 미리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나 법무부 장관 이제 청와대 법무부 장관 될 것 같아? 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주식을 은닉하고 숨겼다라고 하면 이 과정 자체도 조 전 장관이 알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정경심 교수 동생이 각자 보관하다가 이제 자기 집에서 다 보관하면서 한 얘기가 누나하고 매형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하는 바가 있고 사실 이 사건 초기에 보면은 지금 정경심 교수 동생도 그렇고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도 굉장히 조 전 장관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힘을 썼죠. 동남아로 피신을 해서도 코링크피에 전화 걸어가지고 증거 다 인멸하도록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오촌 조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왜 나를 사기범으로 몰아가라고 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고 지금 정경심 교수 동생도 조금 약간 이제 진술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조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한테는 좀 굉장히 좀 불리해지는 상황이고 상황이고 점점 더 정경심 교수는 뭐 확실히 알았던 건 분명하고 행위까지 그렇죠. 했으니까 조 전 장관도 그러면 조금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오늘은 조국 펀드 핵심 인물인 오촌 조카의 2차 공판 기일이 있었습니다. 앞서 2주 전인가요? 정경심 교수에게 오촌 조카 변호인이 화가 난다고 말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선우 부대님, 저 화면 같이 보시면 오늘 얘기는 오촌 조카 변호인이 이렇더라고요. 정경심 교수가 자기 죄만 방어하면 충분한데 다른 사람 죄라고 말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저 말의 어떤 의도나 맥락을 정확히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사모펀드나 아니면 코링크피 관련해가지고 서로 어떤 연결된 사안이 있다면 이 사안 관련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검사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누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했느냐, 주도적으로 했느냐. 그렇다면 그 어떤 특정 인물을 지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만을 보고 다른 사람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할 얘기가 아니다.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런 행동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결과적으로 봐서 속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속이려고 행동할 수도 있다.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를 거 아닙니까?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갈리는 것이지 그리고 변호인도 각각의 변호인으로서 할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서로 할 얘기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강소부대 왜 이 질문을 좀 더 드렸었냐면
공범들 간의 혐의가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니 서로 범죄 떠미르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참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나는 무죄라고 충분히 소명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혐의를 줄이고 그리고 그게 유죄라고 판명이 난다고 해도 어떤 형량이나 처벌 수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그렇다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사실관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서 그 해석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저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정대 국장이요. 이게 왜 이제 서로 저게 나오냐면요. 원래 조범동 씨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어떤 받고 있는 범죄 혐의하고 별 차이가 그거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뭐였냐면 대부분 코링크피나 WFM 운영 과정에서 71억 5천만 원 정도를 횡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횡령한 거하고 정경심 교수가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거기서 13억인가 횡령한 돈은 일부가 정경심 교수하고 관계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링크피를 설립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여러 가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넣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거에 불과하지 자기가 어떤 범죄 혐의를 구속 기소 당할 때도 5개 혐의였는데 그 속에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지금 정경심 교수가 그거 내가 피해자다. 다 저기가 주도적으로 했고 나는 피해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구속 기소된 5개 혐의 말고도 정경심 교수의 혐의 상당 부분이 자기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형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요. 이제 저희가 주제로 짚어본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달 넘게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조국 지지 집회를 주도해온 이 단체가 집회를 잠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요, 이번에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손편지 응원을 시작했습니다.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 따님, 아드님, 이런 분들께 편지가 왔대. 누가 편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조국 장관님께 드리는 편지. 우리가 조국이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거리에서, 광장에서, 버스에서 조국 당신을 부르며 당신이 되어갑니다. 화면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손편지 보내기 운동, 뭐 희생을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저는 좀 1차적으로 궁금한 게 주소하고 뭐 수임번호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손편지를 보내려면? 주소는 저 서울구치소 주소야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거고 이왕시 포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는 거고. 그래서 수임번호인데 글쎄 뭐 수임번호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굳이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 위문 편지 보내겠다는 예를 들면 그 뭐 변호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정경심 교수 변호인인데 예를 들면 나 진짜 지지자인데 나 정경심 교수 힘드실 것 같으니까 위문 편지 보내고 싶은데 수임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게 뭐 아주 대단한 비밀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설사 수임번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사건 번호나 그런 거 알면 어느 정도 특정만 되면은 편지가 전달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뭐 엄청난 비밀을 외부에 알려져가지고 뭐 보내기 운동 이런 건 아닙니다. 속된 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임번호 다 알잖아요. 그래서 편지 다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지자들이요. 그렇군요. 근데 왜냐하면 이 손편지 운동에 대해서 딱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이도현 의원님. 네. 정경심 교수도 구속되기 전에 본인 SNS를 통해서 박노해 시인의 글을 올리면서 지지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그다음에 남편인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저렇게 응원해주는 분들이 뭐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그림에도 나오지만 버스 광고했지만 어차피 많은 분들이 또 저기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하루 만에 내릴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제 손편지도 많이 보내고 여러 가지로 또 조국 수호대라고 해서 조국 전 장관 지금 집 앞에 그림에 나오는 대로 집 앞에서 취재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취재를 좀 제어한다고 할까요? 이런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저런 활동이 계속 이어지면은 이른바 조국 정국이 조금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까? 아마도 편지 보내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렇게 수호하려고 한다고 나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예. 이 조국 정국이 이어지면은 문 대통령에게도 민주당에게도 그렇게 유리한 국면은 아닙니다. 민주당도 빨리 조국 국면을 벗어나고 싶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은 총선으로 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한번 인식할 필요도 있고 하나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지나간 일이지만 박노해 시인의 시를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박노해 시인은 조국 전 장관이 활동했던 이전에 활동했던 산호맹의 핵심적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 점도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지 지표는 일단 잠정적으로 접고 손편 증언에 나선 조 전 장관 지지달래기 정경심 교수의 수사 속보와 함께 짚어봤습니다.